당장 끌어내. 태평양 상공 10,000m 높이에서 울려 퍼진 한국어 외침이었습니다. 350명의 승객을 태운 거대한 항공기가 위험에 빠진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구원의 목소리가 35살 젊은 여성에게서 나올 줄은 말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승무원들은 그녀를 말썽꾸러기 승객이라고 여겼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을 자격이나 있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실의 중년 장성들은 그녀의 경고를 젊은 것에 성급한 판단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북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현실이 되었고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인종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능력만이 350개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편견을 뛰어넘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국방부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가 35세 박소영 준장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오전 9시 합참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죠. 20명이 넘는 중년 남성 장성들 사이에서 홀로 앉은 박소영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군 최연소 여성 준장이라는 타이틀이 때로는 자랑스럽지만 이런 순간에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해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죠. 밤새워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해킹 시도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항공 관제 시스템을 겨냥한 체계적인 공격이에요. 합참의장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 준장,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판단이 성급한 것 같은데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박소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에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계속했죠. 패턴 분석 결과 사흘 내에 대규모 공격이 예상됩니다. 작전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북한이 그런 고차원적인 사이버 공격을 할 능력이나 있겠어?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소영은 자신의 분석이 틀렸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하지만 확신이 섰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뿐이었죠. 회의가 끝나자 선배 대령 최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소영아, 너무 강하게 나가면 더 미움받아.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설득해봐. 그의 조언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박소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3일 내에 큰 일이 터질 겁니다. 그때 되면 후회해도 늦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박소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나이와 성별이라는 편견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박소영은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패턴, 과거 사례, 현재 정황.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항공기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는 결론 말입니다. 저녁 10시 박소영의 아파트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출장 가방을 정리하는 박소영의 손길이 바빴어요. 미국 국방부와의 사이버 보안 협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였죠. 군복을 접어 넣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 이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68살의 어머니는 딸의 군인 생활을 늘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여자가 그런 자리에서 혹시 무시당하지 않을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박소영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여자가 아니라 군인이에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이순자는 딸의 단단한 의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온 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조심해. 외국에서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 가방에 계급장을 정리하며 박소영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번 출장이 단순한 협력회의가 아니라는 직감이 있었어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미국 측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하 직속인 김중희로부터였습니다. 준장님,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어요. 박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지? 항공 관제 시스템 관련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항공기 운항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박소영은 더욱 서둘러 짐을 쌌어요. 미국에서 이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 측에서도 자신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한국에서도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외국에서는 어떨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딸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너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걱정 마세요, 엄마. 박소영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에요. 제 임무를 다하고 올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소영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 예상되는 타겟,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완벽했어요. 문제는 이 정보를 누가 믿어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박소영의 티켓을 확인했어요. 뉴욕행 비즈니스 클래스시군요. 좋은 여행 되세요. 박소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임무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오해도 익숙해졌어요. 젊은 여성이 군 고위직에 있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탑승구로 향하면서 박소영은 마지막으로 김중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 변화 있으면 즉시 연락하세요. 24시간 대기 상태 유지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박소영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뉴욕행 유나이티드 항공편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은 박소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전 11시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서양인 승객들이었고 박소영처럼 젊은 동양인 여성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자리를 잘못 앉으신 것 같은데요. 금발의 미국인 승무원 제니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박소영이 티켓을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자리가 맞습니다. 3A석이요. 제니퍼가 박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정말 비즈니스 클래스 표를 사실 수 있으세요? 그녀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불신이 드러났습니다. 박소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여권과 티켓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 제니퍼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박소영을 향해 있었죠. 이륙 준비가 시작되면서 박소영은 마지막으로 김중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직 지상에 있는 동안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했어요. 김중희,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준장님, 북한 해커 조직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항공 관제 시스템에 대한 침투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박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간 항공기가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특히 태평양 장거리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편들이 주요 타겟으로 보입니다. 준장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승무원장 스티브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부인, 전화를 끊으세요. 이륙 준비 중입니다. 박소영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통화예요. 스티브의 표정이 비웃음으로 변했어요. 규정이니까 당장 끊으세요. 다른 승객들에게도 방해가 됩니다. 박소영은 서둘러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중희 이상 징후 발견되면 즉시 모든 관련 기관에 알려주세요. 제가 미국 도착 후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장님. 통화를 끊자 스티브가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이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 준장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였어요. 스티브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대통령이고요. 다른 승무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박소영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젊은 동양인 여성이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공기가 이륙한 후 박소영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승무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니퍼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소영을 힐끔거렸죠. 기내식 드시겠어요? 제니퍼가 다른 승객들에게는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박소영에게만은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이 정중하게 답했지만 제니퍼는 대충 식사를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정말 한국 군인이세요? 박소영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40대 중반의 신사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데이빗 김입니다. 박소영 준장입니다. 데이빗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준장이시군요. 저는 시애틀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적어도 한 분은 제 말을 믿어주시는군요. 박소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승무원들이 너무 무례했어요. 인종차별이죠. 박소영은 이런 대우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더욱 그랬어요.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소영은 창밖의 구름들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을 상황들을 걱정했어요. 만약 자신의 예측이 맞다면 곧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소영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데이빗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기내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기장실과 연결에 문제가 생겨서 확인 중입니다. 스피커에서 승무원장의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소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장실과의 연결 문제라는 것이 단순한 기계 고장일 수도 있지만 사이버 공격의 징조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제니퍼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부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안전벨트 착용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박소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거든요. 제니퍼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또 시작이네요. 자리에 앉으세요. 박소영이 더 설명하려 했지만 스티브가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승객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박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승무원들은 박소영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들 눈에는 그저 관심을 끌려는 젊은 여성으로만 보였습니다. 부인, 지금 당장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기내 보안 규정 위반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스티브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데이빗이 일어나서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도 조용히 하세요. 제니퍼가 데이빗에게도 날카롭게 말했어요. 박소영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꾼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군 준장이라고 했잖아요. 신분증을 보여드릴게요. 박소영이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려 했습니다. 손 치우세요. 스티브가 박소영의 팔을 붙잡았어요.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박소영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박소영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보안요원, 여기 말썽 피우는 승객이 있어요. 스티브가 기내 보안요원을 불렀습니다. 보안요원이 다가오자 박소영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이대로 가면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박소영이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350명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보안요원이 박소영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데이빗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이분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기장실과 연결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도 같이 문제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제니퍼가 데이빗에게도 경고했습니다. 결국 박소영은 강제로 이코노미 맨 뒷좌석으로 옮겨졌어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굴욕적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박소영을 계속 감시했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뒷좌석에 앉은 박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도 나이와 성별 때문에 무시당했는데 여기서는 인종차별까지 더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빗이 몰래 뒷자리로 와서 박소영 옆에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적어도 한 분은 저를 믿어주시는군요. 박소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박소영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태평양 상공 1000m 높이에서 박소영은 뒷좌석에 갇힌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의 감시 하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기내 상황을 관찰했어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항법 장비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곧 정상화될 예정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박소영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것이 단순한 장비 고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데이빗이 조용히 박소영에게 속삭였습니다. 항법 장비 문제라니 이게 정말 사이버 공격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박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때 기내에 약간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난기류와는 다른 종류의 흔들림이었어요. 박소영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항공기의 자동 조종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뭔가 이상해요.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왜 이렇게 흔들리죠? 승무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지만 박소영의 눈에는 그들의 불안감이 역력히 보였어요. 제니퍼와 스티브가 급히 기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박소영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50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빗 씨, 제가 뭔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박소영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이 막을 텐데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박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감시하던 승무원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려고요. 박소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지만 그 순간 비행기가 더 크게 흔들렸어요. 승객들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내 서비스용 카트가 흔들리며 소음을 냈죠. 이게 뭐예요? 한 승객이 소리쳤습니다. 기장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승무원들도 당황해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박소영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승무원이 다른 승객들을 달래는 사이에 기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데이빗이 뒤따라왔죠. 저기요. 돌아가세요. 제니퍼가 박소영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박소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비행기가 또다시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몇몇 승객들이 자리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스티브가 기장실에서 나와 승무원들과 급히 무언가를 상의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장실과 완전히 연결이 끊어졌어요. 한 승무원이 다른 승무원에게 속삭였지만 박소영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기내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자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장비 고장이 아니에요. 박소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이버 공격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승객들이 모두 박소영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낀 순간 편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스티브가 박소영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적대적이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기장실에 들어가야 해요. 박소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이분은 정말 전문가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비행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고 이번에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자 기내는 완전한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승객들의 비명 소리가 기내를 가득 메웠고 어린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승무원들마저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장님과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스티브가 다른 승무원들에게 급히 보고했어요. 무선 통신도 안 돼요. 박소영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때였어요. 승무원들의 저지를 뿌리치고 기장실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니퍼가 박소영을 막으려 했지만 데이빗이 그녀를 설득했어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분 말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데이빗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겼습니다. 기장실 앞에 도착한 박소영이 문을 두드렸어요. 기장님, 저는 한국군 사이버 보안 전문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을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 기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기장 존 파커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어요. 당신이 정말 전문가라고요? 네, 대한민국 육군 박소영 준장입니다. 박소영이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존 파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준장이시군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모든 전자 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있어요. 박소영이 기장실로 들어가자 상황의 심각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계기판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체계적인 사이버 공격의 결과였어요. 이건 해킹이에요. 박소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항공기의 전자 시스템에 침투해서 통제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부기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수동으로 조종하기에는 연료가. 일단 침착하세요. 박소영이 계기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해킹을 막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박소영은 자신이 한국에서 연구했던 사이버 방어 기술을 떠올렸어요. 북한 해커들의 공격 패턴을 분석했던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기장님, 비상통신 장비가 따로 있나요? 완전히 독립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 말이에요. 네,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작동할지 시도해 봐야죠. 박소영이 비상통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이 장비는 아직 해킹당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박소영은 한국의 사이버 사령부에 긴급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여기는 태평양 상공의 유나이티드 항공편입니다. 긴급 사태 발생. 김중희 들려요? 잡음이 섞인 음성이 들려왔어요. 준장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항공기가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어요.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즉시 대응 방안을 알려주세요. 준장님, 저희도 여러 항공편에서 비슷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발 항공편들이 집중 공격받고 있어요. 박소영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었어요.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시스템을 복구해야 해요. 바이러스 코드를 역추적해서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복잡한 과정이에요. 박소영은 기장과 부기장을 바라봤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존 파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당신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박소영이 항공기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에 나타났고 해커들이 심어놓은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찾았어요. 박소영이 외쳤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북한에서 사용하는 특유의 해킹 기법이에요.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연료는 계속 소모되고 있었고 승객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일부 시스템이 복구되기 시작했어요. 계기판에 정상적인 신호들이 나타났습니다. 됐어요. 시스템이 복구되고 있어요. 박소영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박소영의 손가락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해커들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항공기의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었어요. 기장실 안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통신 시스템 복구 완료. 박소영이 외쳤어요. 이제 관제탑과 연결할 수 있어요. 존 파커가 즉시 무선기를 잡았습니다. 도쿄 관제센터, 여기는 유나이티드 873편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유나이티드 873편 도쿄 관제센터입니다. 상황을 보고하세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 마비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일부 복구되었지만 긴급 착륙이 필요합니다. 관제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이버 공격이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김중희의 음성이 비상통신으로 들려왔습니다. 준장님, 인천공항에서도 긴급 상황입니다. 여러 항공편이 동시에 공격받았어요. 박소영은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별 공격이 아니라 대규모 테러 행위였습니다. 김중희, 지금 당장 모든 관련 기관에 경보를 발령하세요. 그리고 인천공항 관제탑에 연결해 주세요. 네, 준장님. 잠시 후 인천공항 관제탑과 연결되었어요.
여기는 인천공항 관제탑입니다. 박소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합참 박소영 준장입니다. 지금 태평양 상공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유나이티드 항공편에 탑승해 있습니다. 준장님, 정말 준장님이세요? 관제탑장의 놀란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드리겠어요. 북한 해커들이 여러 항공편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이미 몇 개 항공편에서 비슷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소영은 계속해서 시스템 복구 작업을 진행했어요. 항법 장비와 자동 조종 장치를 차례로 복구시켰습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자동 조종 장치 복구 완료. 박소영이 외쳤습니다. 이제 정상 비행이 가능해요. 기장실 밖에서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데이빗이 다른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장군이 우리를 구하고 있어요. 데이빗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침착하세요.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잠잠해졌어요. 박소영이 정말 전문가라는 것을 이제야 믿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박소영은 마지막으로 연료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연료는 충분합니다. 인천공항으로 회항 가능해요. 존 파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박소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착륙할 때까지 해커들이 재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인천공항 관제탑과의 통신이 계속 이어졌어요. 유나이티드 873편 인천공항 접근 허가합니다. 긴급 활주로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2시간 후 도착 예정입니다. 박소영은 한국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상황을 보고했어요. 김중희, 다른 항공편들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준장님 덕분에 대응 매뉴얼이 빠르게 배포되었습니다. 여러 항공편이 무사히 착륙하고 있어요. 박소영은 뿌듯함을 느꼈지만 방심하지 않았어요. 착륙할 때까지는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시스템이 복구되어 인천공항으로 안전하게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군 전문가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 박소영을 무시했던 승무원들도 이제는 감사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니퍼가 기장실로 와서 박소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괜찮습니다. 박소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착륙에 집중해야죠.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박소영은 마지막까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며 혹시 모를 재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착륙 준비. 존 파커의 안내와 함께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했어요. 무사한 착륙이었습니다. 350명의 생명이 구해진 순간이었죠. 인천공항 활주로에 유나이티드 항공편이 무사히 착륙하자 공항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긴급 상황팀과 소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언론진들도 몰려들었어요. 350명의 승객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소영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항공기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박소영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중희를 비롯한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준장님, 정말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김중희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수고했어요, 김중희. 박소영이 부하 직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른 항공편들은 모두 안전한가요? 네, 준장님의 대응 덕분에 모든 항공편이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총 8대의 항공기가 공격을 받았지만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어요. 박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예측이 맞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는 이미 기자들과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박소영이 나타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장님, 하늘에서 어떤 기분이셨나요?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셨나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소영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 존 파커 기장과 승무원들이 다가왔어요. 처음에 박소영을 무시했던 스티브와 제니퍼도 함께였습니다. 박 준장님. 스티브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제 아셨죠? 박소영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존중은 나이나 성별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존 파커가 박소영과 악수를 나누었어요. 저희를 모두 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준장님. 데이빗도 박소영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부터 믿어서 죄송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데이빗 씨.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어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도 참석했습니다. 평소 박소영의 의견을 무시하던 그들의 표정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소영 준장의 용기 있는 판단과 전문성 덕분에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덧붙였어요.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과 함께 조직 내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박소영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박소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전문성을 인정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주일 후 청와대에서 박소영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받았어요. 350명을 구한 여장군이라는 언론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소영 준장의 용기 있는 결단이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소영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다시 국방부 회의실이었어요. 박소영이 새로운 사이버 보안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장성들이 그녀의 발언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어요. 다음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 위협 패턴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나이와 성별을 넘어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받는 조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말이죠.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런 작은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 이순자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엄마. 박소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하늘 위에서 시작된 위기는 결국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선 한 여성의 용기가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